SNS나 텔레비전에는 안구건조증 해결 아이템이라고 광고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안구건조증이 정말 심하다면 이러한 제품보다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눈에 힘이 되는 눈의 희망과 원장 백진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안구건조증 환자는 약 24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병원에 가지 않고 인공눈물로만 버티는 분들까지 계산한다면 그 수는 더욱 커지겠죠.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고통이라는 점은 안구건조증 환자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뻑뻑하면서 무겁고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함께 통증도 느껴지죠. 실제로 저희 안과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SNS나 텔레비전에는 안구건조증 해결 아이템이라고 광고하는 수많은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안구 마사지 기계도 있고 눈 영양제도 있고 각종 인공눈물과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도 있죠. 물론 이런 아이템들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제품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안구건조증이 정말 심하다면 이러한 제품보다는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한 안구건조증 안약을 추천드립니다. 안구건조증 원인에 맞게 처방이 이루어지기에 효과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안약으로는 주 성분에 따라 디쿠아포솔,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쿠아포솔 성분의 안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쿠아스 제품이 있는데요. 디쿠아포솔 성분은 일종의 수분 분비 촉진제입니다. 이 흰자, 결막의 세포에 작용을 해서 뮤신이라는 약간 좀 점도가 있는 성분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잘 고정되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구 표면 눈물막을 안정시켜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레바미피드 성분의 경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레바K, 레바I가 있는데요. 레바미피드는 원래 위장약의 약재였습니다. 위장 점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를 보호하는 약이었죠. 하지만 눈 결막에도 점액의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안구건조증 치료약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원리는 결막 점액 배출 증가와 항염증 효과를 통해서 안구를 보호하고 눈물의 증발을 막음으로써 건조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디쿠아포솔과 레바미피드 성분은 모두 뮤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이지만 레바미피드가 디쿠아포솔과 좀 다른 점은 디쿠아포솔이 기존에 존재하는 술잔 세포에서 이 뮤신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레바미피드는 술잔 세포의 개수와 밀도를 직접적으로 좀 늘려줌으로써 뮤신 분비량을 늘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이커비스나 레스타시스로 대표되는 사이클로스포린 성분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은 면역 억제제 성분으로 염증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표면의 염증을 조절함으로써 건조증을 막고 눈물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이죠. 안구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케이스가 각각 다릅니다. 염증 증상이 없이 안구건조증 증상만 갖고 있다면 디쿠아포솔 제품을, 염증 증상을 치료하는 항염증 작용이 필요하다면 레바미피드 제품이나 사이클로스포린 제품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사이클로스포린의 경우 안구에 좀 따가움, 자결감 등 통증이 살짝 좀 유발될 수 있어서 안구건조증이 좀 정말 심한 경우에만 처방이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치료와 약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안구건조증 안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디쿠아포솔 제품의 경우에는 눈에 살짝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눈곱, 결막 충혈, 눈 통증, 눈의 가려움, 이물감, 불쾌감, 시야 흐림, 눈부심 등이 야기게 될 수 있죠. 반면에 레바미피드 계열의 제품의 경우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는 미각 이상이 있습니다. 흔히 레바미피드를 사용하신 분들은 안구에 안약을 넣었을 때 입에서 쓴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상 반응 덕분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어서 솔직히 저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은 앞서 말씀드렸듯 저만할 때 살짝 안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안구가 좀 붓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하지만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안구건조증 안약을 처방을 받는다면 개개인에 맞는 처방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처방을 도와드리니까요.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안과에 내원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안구건조증 치료는 사실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옳은데요. 스텝 바이 스텝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이나 온찜질, 영양제로는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관리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안구건조증 치료 안약을 추가로 처방을 해드려서 인공 눈물과 병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양한 노하우가 있겠지만 저희 눈의 안과의 경우에는 안약 이외에도 누전 폐쇄술과 IPL 레이저 치료 그리고 자가혈청 안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전 폐쇄술은 이 눈물이 배출되는 누점을 막음으로써 자연적인 눈물이 더욱 오랫동안 안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서 건조증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입니다. 보통 콜라겐이나 실리콘을 밀어넣는 시술로 소요 시간은 5분도 안 걸리죠. IPL 레이저 치료는 마이봄샘에 쌓인 피지를 좀 녹이면서 또 눈꺼풀의 염증을 좀 해결하는 치료 방법인데 이를 바탕으로 눈물 유지에 필요한 기름층을 촉진시켜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자가혈청 안약은 이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특수한 안약으로 자신의 피를 체열을 해가지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인자들만 모아서 안약으로 만들어서 점안을 하는 특수 안약입니다. 환자분의 눈 상태와 증상에 따라 안구건조증 안약, 인공눈물, 누전 폐쇄술, IPL 레이저, 자가혈청 치료를 맞춤으로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복용을 해도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문데요. 아무래도 그 안약이나 인공눈물이 전신적인 흡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전신 질환이나 복용약이랑 상충되는 거는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자기의 전신 질환이나 복용하는 약에 맞게 처방해드린 것이 맞기 때문에 안과에 오셔서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통해서 적절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아이템인 안구건조증 전문 치료 안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진짜 중고거래를 통해 안약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절대 안 되고요. 많은 안구건조증 안약이 존재하는 만큼 각 증상과 상태별로 처방되는 안약의 종류도 각자 다 다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여러분께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안약을 거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안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안약을 정식으로 처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안과 원장 백진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